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경제뉴스 읽기 시간이고요. 오늘 읽어볼 기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쇠빙 LNG 운반선 2조 원을 수주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연합뉴스 기사 가져왔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쇠빙 LNG선으로 2조 원 규모의 초대박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 선주 2곳과 6척을 계약했고 4분기에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선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넘는 수주 계약을 따냈다. 유럽 지역 선주 2곳으로부터 LNG 운반선 6척을 총 2조 274억 원 정도가 되고 척당 계약 금액이 3천억 원을 넘기 때문에 지금 6척이면은 3천 몇백억씩 되죠. 선박 종류는 쇠빙 LNG선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그냥 LNG선도 아니고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 LNG선이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크틱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노바텍이 1, 2차에 걸쳐서 총 25척을 쇠빙 LNG선을 발주하거나 발주할 계획이다라고 또 말을 했다라고 하고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23년까지 계속 만들 예정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계속 보면 이제 뭐 요러한 총 13척을 올해 이제 수주한 상황이고 요번 6척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네요. 수주 금액은 총 33억 달러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 돼서 올해 목표에 지금 10월인데 아직 46%밖에 못 채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표 대비 좀 많이 미달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요번 수주가 고부가가치 선박인 쇠빙 LNG선이다 라고 해서 뭐 그나마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을 자랑하는 고가 선박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지난 2014년에도 최초 수주한 바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 모잠비크에서 추가 발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뭐 수주 목표 달성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뭐 2014년 이후로 15척을 수주해서 뭐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수주가 이어질 경우에 상반기 부진을 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사가 내용 자체가 꽤 많고 좀 용어가 어려운데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꼽아보면 결국 LNG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북극 LNG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박을 수주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포인트가 있고 또 쇠빙 LNG 운반선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이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LNG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LNG라는 게 과연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를 간단하게 이제 3가지 키워드로 말을 해봤는데 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 하죠. 제가 요거는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노란색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LNG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탈석유 시대잖아요. 석탄은 물론 이미 끝났고 석탄에서 이제 석유, 그 다음 석유에서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LNG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LNG는 뭐 석유나 석탄보다 훨씬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LNG의 사용 용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해운사들이 이제 국제 해운 업계에서 뭐 석유, 중유, 그러니까 선박유니까 중유죠. 중유를 쓰지 말고 깨끗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쓰면서 항해를 해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LNG의 수요는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LNG를 개발도 하고 LNG 기술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뭐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천연가스는 생산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생산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의미한 자원으로 생산되는 게 요 천연가스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동해상에 있는 천연가스전인데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옆에서 또 발견했고 또 인근에도 매장이 되어 있어서 뭐 기술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더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조금 TMI인데 제갈공명 사진이잖아요. 이 제갈공명이라는 분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책략가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자연적으로 이제 생겨져 있는 천연가스전에서 그 가스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처음 접근해서 뭐 철광석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했던 분이 요 제갈공명이어서 천연가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의 북극 LNG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LNG 쇄빙선을 수주해서 그때도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거였죠. 이제 배에다 이름을 붙일 때 이분이 직접 와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북극 LNG 개발이다라는 거죠. 북극 LNG 개발하려면 LNG를 실어올 쇄빙선이 가장 필요한데 그 쇄빙선의 명명식에 대통령이 와서 직접 연설을 할 정도로 아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러시아죠. 러시아고 여기가 북극해인데 북극에 이제 천연가스가 많은데 이거를 캐서 옮기려면은 북극은 이제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해역이 많아요. 그런데 요 쇄빙선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겨울에도 LNG를 캐서 이제 운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LNG를 캐면은 이렇게 돌아서 뭐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 극동이나 중국, 뭐 일본 이런 수요가 많은 곳으로 왔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오지 말고 요런 루트로 이렇게 가면은 얼핏 보기에도 훨씬 짧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령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극동아시아 수요가 많은 쪽으로 뭐 지상 파이프라인을 돈 들여서 개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북극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이제 수요처에 훨씬 더 운반비를 줄여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요 북극 LNG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쇄빙 LNG 선을 수주를 하고 있고 그 혜택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쇄빙 LNG 운반선이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북극의 이런 얼음들 한 2m 내외의 얼음들을 깨고 나가면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런 쇄빙선이니까 특수한 장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배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 후진도 되고 뭐 전진도 자유롭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양쪽 측면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올라타서 선박 무게로 얼음을 깨는 그런 식이었다면 우리나라 쇄빙선들은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선박 힘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얼음을 깨부시면서 나가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만큼 훨씬 더 힘도 좋은 그런 선박을 우리나라의 3대 조선사들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다 LNG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조선사, 3대 조선사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쇄빙 LNG 운반선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LNG 쇄빙선을 대우조선해양에 수주했다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